지금 저희 국회 특설 스튜디오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입장문이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야 만감이 교차하면서 2년 반 동안 내가 열심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겠지만은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 4대 개혁도 언급하고 있던데 그게 사실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저는 이 스노우볼이 계속 굴러왔다 생각하고 그 안에는 대통령의 독선적인 4대 개혁이라 이름 지은 정책 독주 그리고 최상병 관련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들이 누적되어서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적했다는 게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이번에 담화도 마지막까지도 그랬습니다. 이번 담화에 사과라는 표현 자체가 아예 없더라고요. 본인은 그러니까 흔히 이제 누군가 법정에 가면은 형량을 다투는 경우와 무죄를 다투는 경우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또 한방 승부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분한테 계속 한방을 노리는 정치를 해왔다. 아무리 본인이 잘못된 게 누적되어도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소상히 얘기하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한 방이면 돼. 그리고 나중엔 급히 유전까지 캐고 이러지 않습니까? 대왕고래 이런 거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항상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네, 좋은데.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오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헤럴드 경제 국내소득 기사입니다. 혹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글쎄요, 저는 이 상황에서는 탄핵을 당한 정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상황에 책임을 지겠다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뭘 하겠다는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정치 입문 뒤의 성적을 열거해보면은 결국에는 화려하게 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발탁돼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받았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총선은 시원하게 지고 그 다음에 결국 탄핵까지 이르게 됐는데 본인은 어떤 다른 정치적 행보를 주장한다?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지금 지금 한동훈 대표 스스로 밝혔지만 의원총회 안에서 저에게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의원총회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국민의힘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리더십을 본인이 발휘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나에게 힘을 실어줘라고 할 어떤 실적과 그런 능력치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그걸 하겠다고 하니 거기다 우리가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번에 기각이 나올 확률이 없습니다. 탄핵에서. 그러면은 대선이 몇 달 뒤에 치러진다는 얘기인데 네. 저분이 진짜 대선의 의지를 갖고 있는 상태라면은 누가 해달라 그래도 지금 대선 준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당대표에서 물러나는 것인데 오히려 발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당대표도 어떻게든 뭉개면서 가져가고 그 다음 행보도 하고 싶다 이런 걸 보인 거기 때문에 저 의지를 밝히면서 또다시 한번 실기하고 또 한 1시간 뒤부터 욕먹기 시작할 겁니다. 직무를 수행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이 사퇴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탄핵안 가결 숫자를 보고 네. 또 약간 의기소침해졌을 겁니다. 본인이 적어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보면 12표 정도가 네, 찬성 찬성으로 돌아선 거 12표, 보여요. 기권 3표, 무효 8표. 그러니까 무효 8표가 사실 가에다가 옆에 표식 적어가지고 나는 사실 네. 찬성인데 네, 이번에 네. 박연아 이런 의지거든요. 그럼 최대 20표 정도인데 네. 비례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박력 있게 나가가지고 내가 창당을 한다든지 이런 다음 스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야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뭉개면서 버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박력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분열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의원님이 국민의힘 내부
누구보다 또 잘 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쯤 제가 몇 명 정도 동참할 거 아니냐고 해서 20명 정도를 했는데 실제 12와 8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적극적인 동참이 10이었고 좀 소극적인 동참이 8이었는데 저는 그 정도면은 분열이라고 할 만큼의 원심력을 만들어낼 그 힘이 안 됩니다. 예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이 33명 정도의 의원, 그것도 중진 위주로 꾸려졌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례도 많고 그래서 애초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네. 같이 가라앉았지 어떤 원심력이 생길 상황 아니다. 한동훈 대표 본인도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는 아닌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뭐 연속으로 보수 대통령이 탄핵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아무도 좀 예상하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탄핵이 돼서도 법리상으로 다퉈볼 분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했고 다만 그때 윤석열, 한동훈 검사라는 두 굉장히 특이한 검사들이 그 경제 공동체론이나 이런 걸 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탄핵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그것과는 경중을 비교할 수도 없는 대통령 본인이 친위 쿠데타성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훨씬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그럴 힘 자체도 없다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걸 박력 있게 들고 나가. 이번에 탄핵 정국에서 김상욱 의원 정도 빼놓고는 누가 용기 있게 자기 소신을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난망하다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게 조계 대선 얘기 아까 하셨잖아요, 의원님도. 근데 내년 3월에 내가 만 40세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직접 밝히셨어요. 혹시 뭐 대선 나가실 계획이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정당 입장에서 개혁신당도 당연히 대통령 선거에서 비전을 가지고 다른 당과 겨뤄야지만 정당이 발전해갈 수 있다 믿기 때문에 이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 1월 말 이전에 되면은 저는 못 나가고요. 1월 말 이후에, 그러니까 2월에 만약에 탄핵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참여가 가능할 텐데 저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었습니다. 예.